이렇게 후진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후진교회.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후졌잖아요. 네. 오늘 네. 키워드를 보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아. 예수여 이제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와, 박수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네. 벌써 딱 알아들으셨어요. 와 보니까 네. 여기는 영어로 험블해, 아주 초라해. 네. 그러면 예수님은 초라한 데 오시겠습니까? 삐까번쩍한 데 오시겠습니까? 근데 강남에 삐까번쩍한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애시커는 놈들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사파들이 목사가 돼서 돈 걷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거 구원 확실히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알 것 같아요. 네. 박사님 다음 주에도 또 오실래요? 다음 주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 물어볼 내용이 많아서. 네. 그래서 박사님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기초공서부터 해가지고. 박사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강원도에서 강원도 행성에서 태어났어요. 감자네요, 감자. 근데 감자들이 다 시원찮은데 어떻게 박사님은 딱 부러지게 나왔어요, 어떻게? 저도 시원찮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네. 그때는요 육사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전 간신히 들어갔어요. 또 왜 겸손하셔가지고. 그 육사 나오신 뒤에 또 장교하시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셨죠. 월남 참전을 44개월 했죠. 이야, 박수 쳐요. 이야, 월남에요. 이야, 월남의 장교로서 40몇 개월이요? 44개월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돌아가시고 살으셨네. 그래도 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 봐요, 이거 그냥 애국자가 아니야. 벌써 체질화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남전 끝난 뒤에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네. 미국의 어느 대학을 가셨습니까? 미 해군대학원이라고. 해군대학이요? 네네.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때? 아니 영어를 잘한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을. 그런데 내가 듣기로 소문에 의하면 전공을 이 수학에 대해서 천재해 가지고 그 해군대학에서 아직 인류 역사상 못 풀어낸 수학 있잖아요. 네네. 그걸 박사님이 최초로 풀어냈다고 말을 수학 공식 2개 하고 수학 정리 6개 하고를. 그거요 그냥 여기 제목만 한번 써봐 주세요. 그 수학 뭔지 그 방언같이 생기는데 그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은 네. 공식을 여기 공식 하나를 쓰면 여기 빽빽합니다. 다 써야 돼요. 지렁이. 예, 지렁이처럼 이제 그 수학 기호로 쓰면은. 그럼 그게 방정식이에요? 그게 무슨 함수예요? 그러니까 공식. 또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건데 그것도 네. 엄청 복잡해요. 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비행기가 있잖아요. F-16도 있고 그렇죠. F-18도 있고 네. 그러면 각각 여기도 80대 여기도 80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이 선포돼 가지고 떠라 그랬을 때 F-16은 몇 대가 뜰 수 있고 F-18은 몇 대가 뜰 수 있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거 그런 공식을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뭐 F-16이 몇 대냐, 뭐 값이 얼마냐, F-18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들 따지는데 제가 따진 것은 그 time in the air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F-16이 있고 F-18이 있는데 이건 정비하는데 금방 걸리는데 이건 정비하는데 오래 걸려. 그러면 이거 다운 상태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떠라 할 때에 80, 예를 들어서 100대면은 100대 중에서 여기는 80대가 뜨는 반면 여기는 60대가 뜨는 반면 여기는 80대가 뜬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예. 박사님의 그 논문을 평가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 그때. 예. 세계 최초라서. 그 우리 교수님도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제 공식은
5개 줄인데 그 수학에서 나오는 책에서 나오는 네. 고급 수학에서 나온 거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요 한 개를 하나짜리를 가지고는 제가 네. 바라는 바를 증명을 못해. 근데 이거 3줄짜리 가지고는 증명이 돼. 네. 근데 교수가 왜 이건 3줄이고 이건 한 줄인데 어떻게 이게 같으냐? 그러니까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그 법칙 유니크니스 시오렘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라플라스라고 하는 거울에다 비치고 요것도 라플라스라고 하는 거울에 비치면은 비쳤는데 그 상이 똑같으면 같은 거야. 지금도 그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야, 다시 박수 쳐, 박수.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뭐냐면은 그런데도 이 지만원 박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토크를 하니까 이야, 저분이 대단한 사람 이제 알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요 광주 사태만 아는 줄 알아요. 지만원 박사님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요만까지 하시고 구체적인 건 다음에 또 설명하는데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왔어요, 안 왔어요? 북한군이 왔고요. 북한군이 완 것은 제가 책을 20년 동안에 10권을 써가지고 증명이 됐는데 네. 그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광주 출신 판사들이 이제 판결을 했는데 네.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뭐 전두환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 CIA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네가 어떻게 아느냐? 뭐 전두환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홍원 국무총리도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가 왜 아는? 네가 뭔데 아니냐고 그러느냐? 네. 이런 거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허위, 제가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은 제가 쓴 10권의 책 중에서 어느 한 권이라도 끄집어내서 요 안에 요것이 허위다. 이렇게 해야 과학적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거는 도외시하고 책은 여기 있는데 책은 보지도 않고 전두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CIA에도 뭐 5월 9일자래 또 5월 18일 5.18이 났는데 5월 9일자 그 석줄 난 거 가지고 미국도 몰랐는데 뭘 아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판사들이요. 이거 진짜 전라도 판사들은 그 사람들은 이 과학하고는 많이 동풍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좀 풀고 그 지만원이가 5.18만 아는 걸로 아는데 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1807년이에요. 1807년에 독일의 피히테가 나타나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가 이제 뭐냐 하면은 독일이 프랑스에게 진 것은 나폴레옹 군대에게 진 것은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또 그 국가가 작아서도 아니다. 국가 혼이 없어서 그렇다. 국가 혼이 없어. 그럼 지금부터 국가 혼을 기르자. 그래가지고 한 64년 동안 이제 뭐 교사들이 이제 그 국가 혼을 기르고 교육을 이제 했는데 1971년이면은 1871년이면은 64년 만이에요. 64년 만에 독일의 몰투케 대원수가 프랑스군을 점령하고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하는데 연변에 서서 국민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대가 이긴 것은 우리 군대가 강해서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병사들에게 국가혼을 불러줘서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도 우리 뭐 공짜 정신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국민 개병제가 있듯이 국민 개세제를 해서 팝콘을 파는 사람들도 일단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공짜 정신을 없애야 됩니다. 공짜 정신을 없애야 돼요. 그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미국 이 순환도로가 있어요. 벨트웨이 밴딧이라고 그래요. 벨트웨이에 순환도로에 한 700여 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국가 예산을 따다가 연구를 해요. 그럼 미국 정부의 일개 과원이 2명, 3명 있어요. 우리는 10명, 15명 있어요. 그럼 2명, 3명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라를 잘 쳐 부국의 나라를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각국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하느냐 그런 걸 이제 보니까는 연구를 시켜요. 한 개 과제에 대해서 그 연구소가 700여 개 되니까 한 개 과제에 대해서 2개, 3개 연구소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가 삐딱하면은 정책이 삐딱하잖아요. 정책이 삐딱하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연구에 투자를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제 과제를 준 공무원들은 그 진짜 그 교수보다 더 뛰어난 이런 순발력을 가진 그러한 이 연구원들과 연구 중진들하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토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은 그 공무원들의 능력이 얼마나 개발이 되겠네요. 그렇지. 한국에서는 이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 연구소가 이 사무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들으려도 안 하고 이렇게 안 오면은 넌 죽어.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와서 신문 보고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은 그 공무원의 머리가 어떻게 되겠냐? 퇴화가 된다. 그럼 퇴화돼 가는 공무원이 만든 정책 가지고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줄만 설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공무원 수를 20%로 줄여야 돼요. 80%를 내보내야 돼요. 공무원 수가 많으면은 이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규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잡을 때까지는 비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나머지는 제가 몰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몰래. 네. 그런데요, 박사님, 아까 충격적인 말씀하셨는데 독일이 불란사한테 지다가 이긴 것은 정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겼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신은 주사파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현재.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뭐 주사파 하고 싸우면은 저게 또 저 소리 하나 보다. 또 이승만 박정희 하면 저 소리 또 하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은 가려운 데를 긁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외가 문제잖아요. 사교육이 문제잖아요. 그럼 사교육에 대해서는 눈들을 전부 뜬단 말이에요. 현실 문제를 가지고. 근데 사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안 시킬 수 없는 이유를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제 이 수학을 이제 고등학교 애들한테 수학도 이제 모르는 게 있다고 그러면 가르쳐 주고 또 대학교 이제 경제학과에 있는 애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 경제학. 그럼 그거 수학이야. 그거를 가르쳐 주면은 아빠는 어떻게 몇십 년 된 건데 이렇게 잘 알아? 그러면은 제가 그 책을 읽잖아요. 고등학교 책, 대학교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혼자는 명경지수처럼 다 보여. 이게 이렇게. 미국의 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교육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교과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거 그것도 비밀로 덮어놔야 되겠다. 저 빨갱이들이 또 빨갱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덴마크가 있잖아요. 덴마크 있죠. 덴마크가 있었는데 옛날 1800년대에 프로시아한테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배상금 물어주고 하느라고 홀슈타인이 또 비옥한 땅 다 헐리고 조그만 땅 3분의 2만 가졌는데 전부 모래 땅이고 여름에도 서리가 차.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국민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전부 쾌락에 하고 술 먹고 화토하고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목사님이 구룬트 비히야. 그분이 나타나서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그래가지고 그 불모의 땅에 바람이 막 부니까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 그 나무가 심는데 이게 수종이 전부 죽어. 그래서 수종에 맞는 수종을 이제 하고 젊은 사람들 나타나고 교사도 하던 사람들 예비역 장교들 나타나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아마 지금 우리의 한 6배 정도 다 잘 살 거예요. 그렇죠. 세계 1등이죠. 그게 구룬트 비히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도 이놈들이 다 망쳐놓은 거 목사님께서 그렇게 구룬트 비히가
이제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정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 둘이 박수하겠습니다.